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청산형 채무조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바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서 5%만 갚으면 자녀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에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자녀 채무를 없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금 기준으로는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는 그런 얘기죠. 현재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세도약기금 5천만 원 이하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향후 이 기준을 확대한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공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보도 자료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엊그제 10월 23일 목요일에 이렇게 보도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지난 목요일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상담원들이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채무자들이겠죠. 그 채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세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약속한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청산형 채무조정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 내용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빚이 2천만 원인데 78세 기초수급자 독거 노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빚이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한도가 1,50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초과돼서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1,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좀 확대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3,600만 원의 채무가 갑자기 억울하게 생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규정에 보면 신복의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면 전체 채무액 그러니까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거를 신복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이 전체 채무액의 30% 유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조정하는 걸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지난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자가 60% 넘는 고금리 이 채무, 원금과 이자 이런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런데 그리고 이미 상환한 원금, 이자 이런 것들도 다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6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서 무효화 소송을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이자 60% 넘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무효화 소송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불법 사금융 예방 대응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본격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요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산형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목적은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 취약계층 이분들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성한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채무를 면제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채무를 절반 이상 이렇게 3년 이상 상환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자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 나머지 5%만
이렇게 채무를 이렇게 생환했을 때는 나머지 자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원 대상이 한도가 있습니다.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대상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70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너무 적다. 세도약기금은 5천만 원까지 소각을 해주는데 1,500만 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거를 협의를 한 후에 금액 상향을 해서 협약 개정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금액 상향뿐만이 아니라 지원 대상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가 아니라 좀 더 개인신용 평점이 뭐 예를 들어서 600점 내지 700점 이하 이런 분들도 좀 해당해서 이렇게 상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생긴 채무 같은 경우는 본인 귀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 비율 30% 룰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부모로부터 채무 상속받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금융 지식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 상속자도 역시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미성년 상속자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신용평점 예를 들어서 뭐 700점 내지는 뭐 600점, 700점 너무 높으면 600점 정도 이하인 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탕감해주면 어떨까, 면책해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과 관계없는 의결권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 들어서 7월 22일부터 연이자 60% 넘는 대부 계약 이런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무효고 여러분들이 설사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구조공단 전화가 132 또는 133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구제소송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당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전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전화가 1397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 상품을 확인하셔서 여기에서 정책금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책 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은 불법 사고미용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등록 대부업체 이렇게 치시면 등록 대부업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이거를 확인하셔서 정식 대부업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두 가지. 그래서 국번 없이 1332 앞서 얘기했죠. 1332 여기 여기 법률구조공단 1332 무조건 피해를 이미 받고 있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홈피가 있습니다. 여기 금융감독원 치면 홈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불법 사금융 지킴이가 있습니다.
불법 사고명 지킴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쪽 부분, 그리고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 이 부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미 뭐 햇살론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산형 채무 조정해 드린다는 거, 최대 1,500만 원까지지만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이외에 또 청소년도 있고 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 말씀드렸고,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요 두 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담 센터 방문해서 금융위원장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